네, 안녕하세요.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2일이고요. 네, 지난밤에 시청역 근처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9명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해마다 여름에는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뭐 불안함의 한 측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오늘 뭐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가 못합니다. 예, 이런 것도 사실 증시에 영향을 끼쳐요. 예,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좀 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트럼프, 그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죠. 사실 이게 좀 이게 그 우려감이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시장의 일부는 좀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젯밤 뭐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은 해소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어제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항생은 좀 살아나는데 우리가 좀 우리는 좋지가 못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트럼프 당선되는 게 뭐 중국한테는 호재야? 우리한테는 악재고 중국한테 호재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젯밤 미국 시장은 좋았어요. 근데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미국 시장은 좋았는데 다음날 한국 시장은 좋지 않은 경우. 그래서 우리는 뭐 미리 반영돼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왜 좋았는지를 일단 알고 가야죠. ISM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PC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 잘 나왔잖아요. 그죠? 장 초반에 좋았다가 예, 조정받은 이유가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 밖으로 높게 났다란 말이죠. 그럼 갑자기 물론 시카고가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갑자기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또 우려감도 있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작아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 증시가 그래서 결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ISM 금융 관리자 지수를 봐야 된다고 했죠. 예, 이게 더 진짜다. 시카고는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고 그리고 들쭉날쭉한 데이터는 예, 이거는 크게 우리가 좀 참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일관된 데이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예, 좀 시장에 반영하고 참고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제 불확실성을 던졌었는데 역시나 예, 요번에 예, 어제입니다. 근데 예상치는 49.2. 근데 예상치보다 더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52 기준인데 계속 이제 그 제조업 구매자 관리입니다. 제조업. 예, 물론 뭐 미국이 제조업이 덜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다 영향을 끼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계속 50 이하고 그리고 예상치보다 도 적었어요. 그래서 예, 지난번 이제 금요일에 시카고 예, 구매 관리자 지수는 역시 좀 들쭉날쭉한 통계 중에 하나였다. 예,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스닥은 그래서 어제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 뭐,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 예, 시총 1, 2위 하죠. 예, 종목이 좋았고,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각은 이제 네, 역시 뭐, 선물 지수로 해가지고 2만 선 근처에 가면 또 이제 조정을 받곤 하죠.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시간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이 현재 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거의 뭐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지난밤은 지난밤인 거고 그리고 현재 시각은 예, 이게 지금 약세입니다. 0.4 정도 되니까 좀 약세라고 할 수 있죠. 예, 요거에 영향을 좀 더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음, 아이고 이제 마우스를 좀 바꿔야 되겠네 그죠? 예,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면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낮아졌으면 예상보다 적었으면 국채금리는 낮아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최근에 경제 지표와는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했더니 역시나 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의 시장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려감이 좀 지나치다라고 또 볼 수는 있지만 예, 시장은 어쨌든 간에 예, 기대 반, 뭐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기대감으로 오르잖아요. 이제 그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국채 금리가 오를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예, 관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매기죠. 예, 관세를 매기면 결국은 그게 이제 제품 가격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 일단 뭐, 부자 감세, 그죠? 예, 민주당에서는 부자 증세를 좋아하고요. 예,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는 당연히 부자 감세를 합니다. 그러면 세수가 약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쪽으로 세금이 좀 더 부과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른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우리한테는 안 좋죠, 당연히. 역시 트럼프는 우리한테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도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역시 트럼프가 되는 거는 이래나 저래나 좋진 않다. 물론 뭐 좋은 건 좋겠지만, 물론 뭐 좋은 쪽은 또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바이든이, 아니, 이제는 좀 자기 건강도 주의해야 되고, 그쵸? 예, 스스로 알아서 조금은 물러나면 좋을 텐데, 아니, 이걸 국가 중대사를 가족끼리 결정합니까? 아니, 자기들이 도대체 뭐라고? 요거는 좀 상당히 좀 언짢은 건데, 아니, 국가 중대사를 왜 가족이 결정하나요? 그죠? 예. 국가 원로들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예, 바이든 이쪽도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걸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싫으면 트럼프를 막아야 될 텐데 이거 오히려 트럼프를 도와주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바이든의 판단력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뭐 저야 뭐 둘 다 이렇게 뭐 그닥 예, 탐탁치가 않은 좀 상황인데요. 예, 뭔가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제가 뭐 미국의 애국자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전 세계 경제 또는 평화를 위해서는 예, 좀더 예, 참신하고 예, 좀 건강한 젊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만악의 근원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결코 경제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시장은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은 시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증시는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밤에 요게 트럼프의 가장 악재는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사법 리스크죠. 근데 이제 대법원이 물론 이제 대법원 이제 여기 트럼프 당선 재직 기간에 대법원장들을 여기에 이제 임명을 해둔 게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의 큰 사법 리스크를 하나는 좀 해소가 된 게 있습니다. 지난밤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시장은 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것으로서 어쨌든 간에 우려감, 그렇죠?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 경제는 그닥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역시 마우스가 좀, 네, 마우스가 좀 문제네요. 네. 일단 테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테슬라는 상승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가다가, 이거, 대선 토론 이후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또 PC 결과도 좋았어요. 그래서 장초반 좋았다가 시카고, 국내 관리자 지수 때문에 깜짝 놀래서, 갑자기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가 좀 더 지연되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서 내려왔지만, 음봉이었지만, 근데 이제 ISM, 그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면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랑 저도 어제 걔도 최근에
주말부터 말씀을 드렸죠. 예전부터 사실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트럼프랑 이제 관계가 좋고 둘이 성향이 비슷하다, 그죠? 돈 많고 머리 좋고 괴팍하고, 그 마치 형제의 닮은 꼴입니다. 닮은 꼴이고 성향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공화당 쪽이고, 그리고 이제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해 왔었고요. 누가 봐도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 친환경이 좋지 못하다, 전기차 안 좋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옛날 8년 전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옛날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무조건 지금도 적용하는 것은 안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8년이나 지났고요. 많은 시간이 지났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했지만 요즘은 2, 3년 만에도 바뀌죠. 5년 안에 다 바뀝니다. 그래서 벌써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리고 트럼프도 예전하고는 좀 많이, 그동안 이제 뭐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바뀐 거는 알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 가끔가다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일단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그리고 어쨌든 뭐 경제자문위원회 일론 머스크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좀 이제 오히려 좀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상반기에 너무 인공지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가 많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반등의 이유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못 갔던 거, 그쵸? 지수는 엄청 올랐는데 못 갔잖아요. 그쵸? 어제는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일단 좀 필요하다. 이렇게 수급적인 면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건 뭐 우리나라 2차 전지에 해당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뭐 2분기 판매 실적은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좋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역시 로보택시 8월 8일. 사실 저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요거 아직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시청역 사건을 보니까 역시 자율주행이 좀 필요하겠다. 그죠?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로보택시, 로봇 뭐 이런 것들은 이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사람,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이제 사건인데,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으로 인도를 돌진해서 9명이 사망했다. 이거는 대한민국 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이건가요? 차량이, 제네시스 구형 차입니다.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거 안전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사람을 치면은 이거는 그냥, 어, 그죠? 굉장히 엄청난 흉기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사실 뭐 현대차도 이제 뭐 이래저래 이제 주가가 좋지 못한데, 이거 근데 이게 매년 여름만 되고 날씨 막, 뜨겁고 그 여름, 한국의 여름이 찜통더위에다가 좀 견디기 힘들죠. 이럴 때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작년에도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제 제가 그 시간에는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좀 체력 관리를 좀 하고 그런 시간인데, 이거를 러닝머신 뭐 타다가 이거를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게 그때 봤어요. 그래서 야, 올해도 터지는구나,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운전자는 뭐 급발진을 뭐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CCTV나 이런 거 봤을 때 그죠? 사람을 치고 난 다음에 알아서 섰어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급발진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급발진이고 뭐고 간에 사람 있으면 피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거는 와, 순식간에 열 몇 명을 쓸고, 그쵸? 그 다음에 9명이 거의 그렇게 사망했다는 것은, 그리고 뭐 이분들 보니까 뭐 3, 40대 뭐 진짜 한창 일할 나이에 은행원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와, 이게 대한민국 수도에서 벌어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어제도 좀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저뿐만 아니라
이거 한국 사회가 좀 충격을 받을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싶고요. 예, 이런 것도 사실 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어느 시장에도 뭐 좋은 종목은 좋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좀 이게 너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죠. 너무나 이제 경쟁에 과몰입되다 보니까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막 경쟁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버스에서 또는 뭐 지하철에서 자리 잡는 것도 막 경쟁이고 뭐 이런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제 우리 외스탁을 하는 이유도 너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 이게 우리가 이제 찜통 더위에 견디기 힘들 때. 그래서 이거하고 뭐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돌진했다는 자체는 솔직히 아무리 급발진이고 뭐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자율주행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자율주행의 전제 조건은 물론 아직 기술이 100%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을 해치지 다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게 좀 우리 사회의 어떤 병폐적인 모습, 안 좋은 모습의 한 단면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저도 어제 좀 마음이 좋지가 않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요.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자율주행, 그렇죠?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그죠? 뭐 인지 능력 저하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 같아 보진 않고요, 그죠? 아무리 인지 능력 저하라도 사람을 그대로 돌진한 거 68세는 사실 인지적 능력 저하될 나이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또 문제죠, 유가가.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친환경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역시 이제 기존 이제 전통 에너지 뭐 석유 이런 거죠. 그런 거가 좀 더 좋을 거다. 이런 것도 사실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제 요거 우려감도 사실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유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 우리한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트럼프가 되는 거는 우리 경제에는 그닥 도움이 안 되네요. 그렇죠? 방위비 올리는 거는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좀 그나마 나았던 거는 우방은 좀 챙겨줬었거든요. 그죠? 근데 트럼프는 좀 가끔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계의 어떤 질서를 해치는 결과로 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좀 우려감이 없을 수는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우스 빨리 바꿔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아시아, 근데 뭐 이런 사건들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니케이는 오늘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나마 이제 대만이 좀 안 좋고, 항생도, 이제 홍콩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만 안 좋고, 우리가 안 좋은 거는 당연히 뭐 어제 시청, 사건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어떤 뭐 투심이라든지 우리 전반적인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트럼프가 좋지 않은 거는 물론 나중에 또 바뀔 수는 있지만 바이든은 이제 그 중국을 집중적으로 관세를 매기더라도 중국한테 집중적으로 매기고 이런 방향을 택하는데 그 트럼프는 보편 과세라고 해서 일단 다 때리고 봅니다. 물론 뭐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부과를 하겠지만 보편 과세예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상품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편관세는 사실 우리한테 좋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만 때리고 우리는 좀 봐줘라. 동맹인데 같이 좋게 해자. 이래야지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그런 측면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역시 좀 그렇게 믿을 만한 신뢰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좀 국가 운영을 할까 이제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어쨌든 간에 이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증시에서도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사실은. 불확실성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 하여튼 뭐 대선 하반기에 좀 역시나 변수이고요. 역시 계속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편 관세는 우리한테 좋지 못해요. 그렇죠? 동등하게 관세를 매기면은 사실 뭐 중국한테 좋은 거죠.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어제 그래도 2차 전지가 반등해주면서 2800 다시 올라갔다. 오늘 또 좀 2800 밑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물론 밤 사이 안 좋은 소식 사고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영향을 안 끼치지는 않는다. 물론 심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산업의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 투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역시나 트럼프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도 조금은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이 어제 이제 좀 2차 전지 반등을 좀 세게 해줬다가 오늘 조금 좀 뭐 그래도 좋은 종목도 있지만 좀 전반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이 좀 영향이 큽니다. 국채금리가. 역시나 국채금리 상승의 이유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 시장에서도 좀 불확실성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바이든이 좀 전 세계를 위해서 뭐 옛날에 뭐 구국의 결단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 세계를 위해서 좀 좋은 결정을 좀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근데 뭐 현물은 별로 이렇게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자체가. 그리고 우리 선물만 좀 이런 게 이렇게 지수 하락의 이유가 되고 있죠. 요 우려는 있지만 현물은 그러니까 실제로 크게 심리적으로는 뭐 우려감, 두려움 뭐 이런 건 있지만 실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역시 코스닥에는 좋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 수가 있고요. 국채금리 상승은 역시 만악의 근원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피 현물을 보면 오늘 매도긴 하지만 이거 매도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그런 상황이고요. 선물은 오늘 좀 매도세가 좀 있습니다. 역시 지수가 좀 하락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2800 올랐다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이러든 저러든 뭐 이렇게 하반기 변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일단 수출이 잘 돼요. 그죠? 상반기는 역대 2위입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도 뭐 정치 리스크 현 정권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러든 저러든 간에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뭐 반도체, 전반기는 뭐 자동차, 조선 뭐 있었죠. 그래서 특히 뭐 미국 쪽으로 잘 됐어요. 역시 바이든이 동맹은 그래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그래도 역시 미국은 믿을 만하다 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역시 미국도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게 불확실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가 6년 만에 최고예요. 그죠? 무역 흑자가 최고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유가가 안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를 또 좀 중시합니다. 물론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러다 보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특히 뭐 원자력에 대해서는 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둘 다 찬성하는 쪽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하방이 그래도 견조한 이유는 일단은 뭐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많이 못 느낄 수는 있어도 무역 흑자가 6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상반기 내내 결산했을 때.
그래서 역시는 삼성전자가 좀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예, 삼성전자가. 그래서 하반기는 삼성전자도 기대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뭐, 이 흐름을 깨고 있지 않아요. 예, 오늘 이제 뭐,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장 초반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운돼 있다란 말입니다. 그죠? 예, 시청 앞 사건도 그렇고, 예, 우리 진짜 한창 일할 3, 40대 귀중한 인력들이 진짜 너무 허무하게 예, 돌아가시고 하니까 좀 예, 오늘 좀 사실 기분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좀 음봉이긴 하지만 네, 이거는 그좀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 전체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오늘 코스피 현물은 그렇게 뭐 매도세가 많지 않아요. 이 선물이 지수적으로 좀 약간 하방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 와중에도 외인들은 뭐 오늘 뭐 그 기분이 뭐 다들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이런 상황에서도 매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역시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2분기에는 하반기에는 기대해보자. SK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오늘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30만 원을 30만 원을 못 찍었네요, 진짜. 30만 원 딱 요번에 보고 싶었는데 뭐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죠, 또. 어쨌든 간에 29만 9,500원 찍었어요. 야, 이거 정말 너무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6월 28일 날, 28일 날 일단은 분기 배당, 그죠? 요거랑도 상관이 있고, 그죠? 예, 배당하고도 상관이 있고, 배당납, 요것도, 예, 예, 그것도 좀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트럼프가 되면 보편관세, 그죠? 지금 바이든은 그래도 중국한테 집중적으로 때리고, 이제 우리나라 때는 좀 그래도 감싸 안아주는 모습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맹국을 좀 챙겨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니, 트럼프가 되면 보편관세면 일방적으로 다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중국에 대해서는 더 매기겠죠. 그거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좋지가 못한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나 이제 어제 사건이 제네시스 구형차입니다. 이게 얼마나 차가 튼튼합니까? 안전 기준 거의 뭐 탑 안에 듭니다. 그걸로 사람을 밀고 갔으니 이게 얼마나 아, 이게 흉기가 됩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여름마다 좀 이게 안 좋은 사건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거랑 꼭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여러분도 이제 사람 많은 데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그 말씀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건강한 투자 생활,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좀 조심하자. 날 뜨거울 때, 그렇죠? 불쾌 지수가 올라가면 견디기 힘들죠, 다들. 근데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사귀지 못하고 시원한 수박이라도 좀 드시고,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도 드시고 이렇게 좀 사귀어야 되는데 아니 그 외부로 이렇게 분출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예, 예. 하여튼간에 좀 매년 여름마다 좀 안 좋은 사건이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지난밤 그 사건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뭐 알 수 없죠. 어쨌든 간에 현대차도 이래저래 좀 좋지 못하지만 사실 뭐 근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60에서까지 내려면 이게 기회는 됩니다. 우리 어차피 뭐 그러더라도 투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음.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는 또 이제 핫토라고 해서 이제 그 노조 있죠. 현대차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조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뭐 전체에서 일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예, 61선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래저래 심리적으로 이제 좋지는 못하다. 일단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동을 보면, 네, 역시 이제 외인들이 좀 차익 실현했네요. 그죠? 예, 역시 이제 28일 날, 역시 이제 배당 받을 거 받고,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 많이 올라오긴 했죠. 예,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그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물론 더 내려갔을 때 얘기고요. 더 내려가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차분히 있어야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SM,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기대되는 건 이제 엔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연 3일 날, 3일, 예, 양봉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예, 아직 뭐 강한 반등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 어쨌든 연 3일, 예, 이렇게 양봉의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 아무리 뭐 트럼프라고 해도 뭐 한국, 중국이나 뭐 북한이 아닌 다음에 한국을 뭐 막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책 리스크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차피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한한령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뭐 갑자기 뭐 풀어주면 호재지만 뭐 안 풀어줘 어차피 그쪽에는 기대감이 없죠. 중국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악재도 다 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예, 최근에 뭐 열심히 활동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예, 하반기 2분기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정책 리스크에서는 좀 더 자유롭다. 이런 정도.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 매동 보면 역시나 최근에 그죠? 예, 알게 모르게 이제 기관하고 역시 이제 하반기 들어서니까 이제 수급이 살아나고 있어요. 예, 이런 점도 이제 좀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좀 네이버가 너무 못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이버 지금 분명히 지금 저가인 거는 맞고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라인 사태가 이제 일본하고 조율이 쉽게 잘 안 되죠. 일본도 보면 답답해요, 보면 일본 하는 것도 이쪽도 이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 조율이 쉽게 빨리 될 것 같진 않아요. 원래 그쪽 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의 주가가 아직 좋지 못합니다만, 16만 원 저주에서는 솔직히 좀 너무 심하죠. 과한 좀 금액대인 거는 맞고요. 어쨌든 간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추이를 계속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역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게임주도 좀 보자. 물론 앞서서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크래프톤이라든지 역시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렇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관심 있게 보는 게 뭐 위메이드도 좀 보고 있죠.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대감은 위믹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품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4만 원에서는 또 지지를 해줍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신작들이 좀 반응이 좋죠. 그런 점도 있고 역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가상화폐라든지 다른데 좀 자원들을 많이 이제 분산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자도 이제 커졌고 그러다가 이제는 창업주가 다시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영업 효율을 이제 다시 제고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감원일 수도 있지만, 일부 자원들을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이제 되는 쪽에다, 이제 본업에다가. 제가 항상 이제 종목을 볼 때도 본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본업을 잘하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 여력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이제 차세대 먹거리 이런 거 만드는 건 되게 좋아요, 그죠? 근데 본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일 벌이는 것은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본업이 잘 안 되는데 자꾸 뭐 안 되니까 다른 거 한다. 물론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업을 잘해죠. 위메이드. 그래서 지금은 본업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경영의 효율화 이런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게임주들도 이제는 이제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 좀 싶고요. 물론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이제 좀 반등하면서 조금 약간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역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이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어제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 의원들이 막 아니 트럼프 눈치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과히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경기 지표를 보면 역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 그게 뭐 바이든한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역시 연준 의원들은 데이터만 보고 그리고 뭐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본인의 책무에 충실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진짜 제가 뭐 미국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건데 그들도 모를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미국도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어쨌든 간에 뭐 위메이드도 보면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주가는 이제 너무나 좀 바닥을 좀 찍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인 대부분 그런 거죠. 하반기는 돌아설 종목들. 우리 웰스탁은 포모로 막 그렇죠? 막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주로 보고 있고 그런 종목들은 또 하방이 좀 단단하죠. 이미 많이 바닥을 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웰스탁은 이제 건강한 그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맞점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진짜 힘들 때는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죠? 그리고 수박 한 덩어리 드시고 시원하게 그리고 건강 좀 챙기시고 좀 멘탈 관리 좀 하시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들 맞점하시고요.